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긴급히 1,500억 원을 투입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은 마음이 무겁다며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자금을 무기한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인데 계속해서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물가를 언급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당시 6 내지 7%에 이른 물가가 건전 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 지금 2 내지 3%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 하지만 정부 건전 재정 기조를 강조한 하루 만에 사과, 백값이 역대 최대폭으로 올랐다는 통계가 나오자 추가로 돈을 풀겠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정부가 투입한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한도와 기한 없이 풀겠다는 겁니다. 대형마트 중심으로 적용했던 납품 단가 지원은 중소마트와 전통시장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바우처 대상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할인 지원이 시작된 후 과일 소매가가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할인 지원은 소비자 물가지수 조사 특성상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뵙는 소비자분들의 말씀으로는 체감 물가는 보다 낮아지고 있다고. 관건은 예산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쯤 소진될 걸로 보이는 자금을 추가 편성한다는 계획이지만 값이 뛴 과일과 채소 공급이 언제 정상화할진 미지수입니다. 뚜렷한 공급 대책 없이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품목만 잡다가 다른 품목은 놓치는 두더지 잡기식 물가 관리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이번 총선 재외국민 투표율이 62.8%,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9대와 20대 총선 때는 40%대, 코로나 시기였던 21대 총선에선 23.8%를 기록했는데 이번에 처음 60%대로 크게 오른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충청을 찾아 국회의사당 이전 공약을 다시 강조했고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는 와중에 온라인 생방송으로 지원 유세를 벌였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택배 상자에 담긴 국회의사당 모형을 전달합니다. 스윙보터 충청 지역을 찾아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공약을 다시 한번 내세운 겁니다. 결정적으로 세종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바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이렇게 좋은 땅에 좋은 위치가 있는데 중복해서 나랏돈 씁니까? 이번 총선은 범죄자들과의 전쟁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동시에 저격했습니다. 특히 조 대표는 이미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며 수감 생활이 예정돼 있다고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마치 자기가 정치 지도자인 척 하면서 영치금 받아 뜯고 책 써서 책 받아 풀 겁니다. 무슨 독립운동 하다 감옥 가는 겁니까? 파렴치 자범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오늘 대장동, 성남FC 혐의 등 재판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13일 중 3번이나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며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정치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남용해 가면서 원했던 결과가 아닌가. 제1야당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저의 심정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법원으로 가는 차 안에선 온라인 생방송으로 경기 동두천, 양주, 연천을 남병근 후보 지원 유세에도 나섰습니다. 공직자를 해서는 안 될 후보를 상대로 고생 많으신데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보니까 역시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좀 더 강해졌는데요. 국민이 무섭다는 걸 꼭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JTBC는 총선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도 전수조사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최저임금법도 모르고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르고 세금을 체납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모두 전과가 있는 후보자를 약세 지역에 공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전주갑에 출마한 양정무 후보는 원내 정당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등 모두 9건입니다. 양 후보는 회사 경영난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월급을 늦게 주었다는 이유로 다 전과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신은 당당하다면서 오히려 노동법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노동법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에 가면 일방적 노동자 편입니다. 사용자 편은 절대 들어주지 않습니다. 양 후보는 최저임금법 위반 처벌 관련 사실과 다른 말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최저임금이 처음 막 나왔을 때입니다. 2019년인데요? 예,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이라는 제도는 그 전부터 있었어요? 아닙니다. 그 해에 나왔습니다. 최저임금법은 2000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의무 적용되고 있는데 엉뚱하게 지난 정부 책임론을 주장한 겁니다. 전남 고흥 보성 김형주 후보는 지난해 3월 자기 소유 물건 방화로 벌금 100만 원 등의 처벌 기록이 있습니다. 김 후보는 쓰레기를 태우다가 적발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비슷합니다. 경북 구미갑 김철호 후보는 2022년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시절 계약직 직원에게 업무 대신 정규직 시험 공부를 하도록 특혜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근무 시간 중에 공부를 시켰다. 그게 문제가. 누군가한테는 사실 굉장한 박탈감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무 시간 중이니까 근무시키는 것만 맞죠. 김 후보는 정식 후보 등록 시점까지 세금 약 500만 원을 체납하기도 했습니다. 부인이 아들에게 집을 넘길 때 발생한 세금을 안 낸 겁니다. 아드님한테 집을 주는데 거기서 세금이 나왔으면은 당연히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납부해야지. 나 그거에 대해서 내가 몰랐다니까요. 우리 집 사람이 그 관리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김 후보는 후보 등록 이후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했습니다. 5년 보유. 경북 경주 한영태 후보는 1998년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한 후보는 살던 집 싱크대를 가구라 생각해 가져왔다가 처벌받았다며 어려서 무지했고 억울한 마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요 정당들이 일부 약세 지역의 전과 후보자를 공천하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정치의 혐오감, 또 불신감까지도 조장할 수가 있어요. 사회 모범 인사들이 등장해서 사회를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정반대로 후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어려운 지역에 좋은 후보가 출마해야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50대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유명 DJ 안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안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배달기사가 1차선에서 달리고 있어 사고가 난 거라고 피해자 탓을 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습니다. 유명 DJ 출신 안모 씨가 지난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안 씨는 당시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렸습니다. 브레이크도 밟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배달기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해자분 들이받은 거 알고 계셨어요? 사고 직후엔 구호 조치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강아지만 안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를 내기 전에 맞은편에서 달리던 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안 씨 측은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가 1차선에서 달리고 있어 사고가 났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선 주행을 하지 못하는데 피해자가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특히 안 씨가 술자리를 가진 건 직업이 연예인이라 방송국 사람이 있는 술자리에 오라고 해서 간 것이라며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안 씨가 이미 운전을 할 수 없던 상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한 차례 더 재판을 하고 공판 절차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기가 있는 신혼집에서 대마를 키우던 부부가 붙잡혔습니다. 무려 1000명이 동시에 피울 수 있는 양이었는데 아기가 있는데도 집안에서 대마를 피웠다고 합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문 열린 아파트 현관으로 경찰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집주인은 30대 신혼부부, 남편은 우즈베키스탄, 아내는 러시아 국적입니다. 마약류 관리부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경찰관들에게 부탁하는 아내. 한 살 아기가 집안에 있습니다. 단속반은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갔더니 안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야, 여기서 대마 키웠네. 아기가 함께 사는 신혼부부의 이 집은 대마 생산 공장이었습니다. 성냥감만한 비닐봉지 안에는 잘게 자른 대마가 들었습니다. 1000명이 동시에 피울 수 있는 대마초 약 120g, 대마 담배 200개 등이 나왔습니다. 이 남성, 지난 2021년 국내에서 만난 우크라이나인에게 밀수입한 대마 종자를 사들였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환각 성분이 서너 배 높은 액상 대마를 만들어냈습니다. 집에서 생산해 팔기도 하고 피우기도 했습니다. 한 달째 되는 영아 아기가 있습니다. 대마 특유의 냄새가 상당히 심하게 나서 쏘간들이 머리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대마를 팔았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타고 쉽게 번 돈을 함부로 쓰다 제보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아이보다 대마가 소중했던 아빠는 구속됐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